파리 생제르맹, PSG, 이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PSG는 2021-2022 시즌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에서 충격적인 16강 탈락을 경험한 뒤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먼저 킬리안 음바페와 메가톤급 재계약을 맺었고 루이스 캄포스 단장을 데려왔다. 또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 경질을 앞두고 있다. 프랑스 리그에서는 PSG에 대적할 팀이 거의 없다. 그래서 PSG의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다. 16강 탈락은 충격 그 자체였기에 선수단, 감독부터 수뇌부까지 모든 걸 갈아엎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음바페와 맺은 PSG가 손흥민 영입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PSG 소식통 파리 세인트 저메인 액추얼리티즈는 곧 일간지에서 뉴스로 나올 수 있는 소식이다. 캄포스 단장이 PSG 보드진에 손흥민 영입을 제안했다. 보드진은 손흥민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해당 소식통은 토트넘은 최소 8천만 유로, 약 1080억 원 이상을 요구할 것이다. 또는 레안드로 파레데스나 이드리사 게에를 포함한 딜이 이뤄질 수 있다. PSG 보드진이 손흥민 영입에 나선다면 작년 맨체스터 시티의 해리 케인 영입 시도처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루머일 가능성이 크지만 6년 전에도 당시 토트넘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던 손흥민의 PSG 이적설이 불거진 바 있다. 지금 손흥민의 입지는 달라졌다. PSG가 영입을 시도한다면 굉장한 노력이 요구된다. 만약 손흥민이 PSG로 이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손흥민, 음바페, 메시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손흥민은 리그 우승 커리어만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토트넘은 올 시즌 폭풍 영입을 하고 있다. 중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브 비수마와 크리스티안 에릭센 영입에 성공했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 영국 대중지 더 선은 15일, 한국 시각, 토트넘은 이브 비수마와 크리스티안 에릭센을 영입할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를 활용하면 토트넘은 더욱 위력적 라인업을 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더 선은 3-4-3 포메이션으로 토트넘의 예상 라인업을 2개를 제시했다. 요리스 골키퍼와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중원에는 비수마, 에릭센과 세세뇽, 에메르송, 최전방에는 손흥민, 케인, 클로셉스키다. 또 중원에는 에릭센 대신 호이비에르가 들어갈 수도 있다. 어떤 포메이션을 가동하든지 최전방 스리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토트넘은 에버턴 에이스 히샬리송의 영입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손흥민과 케인의 입지는 별다른 영향은 없다. 오히려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혹사를 피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또 EPL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해야 하는 토트넘 입장에서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비티냐, 22, 포르투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유니폼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포르투갈 해코르드는 15일, 한국 시간, 에릭 텐 하흐 감독이 이끄는 맨유가 바이아웃 금액인 3,400만 파운드, 약 528억 원을 포르투에 지불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비티냐 영입이 임박한 상태라고 전했다. 공격형 미드필더인 비티냐는 드리블 능력이 탁월하고 빠른 돌파 능력을 지녔다. 중앙 미드필더나 측면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비티냐는 창의적인 패스가 일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피지컬이 약한 편이고 제공권에서 다소 약점을 보이고 있다. 포르투갈 대표팀 비티냐는 포르투 유스 출신으로 포르투 성인팀에서 데뷔했다. 비티냐는 지난 2020에서 2021 시즌 지금 황희찬이 뛰고 있는 울버햄튼에서 임대 생활로 22경기를 소화해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상태다. 2024년까지 계약돼 있지만 바이아웃 지불로 이적이 가능해졌다. 특히 비티냐는 대표팀 선배인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에이전시를 공유하고 있어 메뉴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비티냐는 텐 하그 감독이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부합하는 만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대표팀 선후배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 오렐리앙 추아메니, 22가 15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 입단식을 가졌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 여름 추아메니와 2027년까지 계약을 맺었다. 원 소속팀 AS 모나코에 지불한 이적료는 보너스 포함 1억 유로, 약 1,350억 원에 달한다. 에당 아자르, 가레스 베일,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에 이어 레알 마드리드 구단 역대 네 번째로 비싼 이적료다. 그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추아메니의 현재 가치와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봤다. 추아메니는 입단식에서 킬리안 음바페 24를 언급했다. 두 선수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는 선후배 사이. 음바페는 이번 여름 FA 자유계약 선수로 풀릴 예정이었다. 당초 레알 마드리드행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오랜 기간 레알 마드리드의 구애가 끈질겼고 음바페도 자신이 동경하던 팀이라며 응답했다. 하지만 결론은 잔류였다.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을 뿌리치고 PSG, 파리 생제르맹에 남았다. PSG는 음바페와 재계약에 이어 추아메니까지 노렸다. AS 모나코에 제시한 이적료가 레알 마드리드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아메니는 음바페와는 다른 결정을 했다. 그는 음바페는 내가 AS 모나코를 떠날 걸 알고 있었다. 내게 PSG로 올 건지 묻더라며 하지만 항상 내 첫 번째 팀은 레알 마드리드였다. 물론 음바페의 PSG 잔류 결정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오원 베인 딸이 토트넘 헛스퍼 새로운 타깃으로 떠올랐다. 프랑스 풋 메르카토는 11일 한국 시간 토트넘 헛스퍼가 베인 딸 영입을 두고 AZ 알크마르와 이야기를 나눴다. 리옹, 유벤투스도 베인 딸에게 관심을 가지는 팀들이라고 보도했다. 베인 딸은 공격력에 특화된 좌측 풀백이다. AZ 성골 유스인 베인 딸은 연령별 팀을 두루 거치며 성장을 했다. 어린 나이부터 1군의 모습을 비추다 2019에서 20시즌부터 본격적으로 기회를 얻었다. 빠르게 주전 입지를 다지며 AZ 좌측을 책임졌다. 수비력 부분에서 아쉬움을 드러냈으나 공격력은 좋았다. 공격 포인트를 착실히 쌓으며 인상을 남겼다. 점차 베인 딸의 입지는 탄탄해졌다. 2020-21 시즌엔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34경기에 나와 한 골 6도움을 올렸다. 출전 시간만 3,000분이 넘었다. 지난 시즌엔 31경기에 나와 한 골 10도움을 기록하며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주관 대회 경험까지 쌓이면서 장점은 더욱 두드러졌고 단점은 줄어들었다. 네덜란드 대표팀에도 꾸준히 승선하는 중이다. 수비 부담이 높지 않을 때 역량이 극대화되는 선수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 체제에서 윙백 역할을 맡으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일 확률이 높다. 영국 풋볼 런던은 베인다를 두고 압박 강도가 굉장히 높고 활동적이며 공격적인 풀백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한 에레디비시 팬에 따르면 베인다를 볼 때 리버풀의 앤드류 로버트슨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풋볼 런던은 베인 딸 이적료는 850만 파운드, 약 131억 원 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세르히오 레길론이 떠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베인 딸이 오면 좌측 고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